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생산 방식을 통해 일시적인 수요 둔화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2024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중장기 미래 전략인 현대웨이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차종을 14종으로 늘리고 전기차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2030년에 맞춰 전기차 모델 수도 21종까지 점진적으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롯데 유통군이 롯데마트 슈퍼의 자체 브랜드 상품 전용 매장을 싱가포르에 처음으로 오픈합니다. 롯데 유통군은 싱가포르 최대 유통업체 NTUC 페어프라이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롯데마트 슈퍼의 자체 브랜드 상품을 페어프라이스 매장에서 판매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체 브랜드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롯데 유통군은 이번 싱가포르 진출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는 물론 북미와 유럽으로까지 사업 모델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첨단 산업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 첨단 산업 육성 분야의 예산은 2조 894억 원으로 올해보다 17.3% 늘었습니다. 특히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2배가량 증액됐습니다.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끔 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술 고도화 지원 예산과 전기차용 2차 전지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설 구축 예산 모두 80% 넘게 늘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주주 환원 정책까지 발표하면서 주가는 4% 넘게 급등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주당 최소 배당금을 도입해 보통주 기준 10,000원을 목표로 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주주 환원율 35%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3년간 총 4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예정이며 3년 평균 자기자본 이익률은 11에서 12%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금융당국이 제조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독려하는 가운데 현대차의 이번 발표를 계기로 다른 업체들의 참여도 잇따르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필요해.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이 이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진 못한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요즘에 참 이런 말 많죠. 누가 국내 주식 하냐. 거래량도 없고 답답합니다. 그나마 이제 오늘 오후에 하이닉스가 조금 엔비디아의 기대감 때문인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내일 참 중요하겠죠? 내일 이제 아침에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무조건 잘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게 되면은 시장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꼭 잘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도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를 코앞에 두고 종목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간 잘 지내셨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시장이 어떻게 갈까?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시장의 움직임이 잘 나올까? 아니면은 시장이 조금 금리 인하를 필두로 해서 하락 흐름으로 갈까? 이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 좀 그런 시장이에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좋아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식이 올라가는 근거도 있고 떨어지는 근거들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심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는 하는데 첫 단추 자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자,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가 뭐 무료 밴드에서 올려드리긴 할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좀 나와줘야 돼요. 컨센을 상회해줘야 되고요. 2분기 실적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3분기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예상 실적 자체가 조금 잘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웰 자체가 지금 출시가 조금 지연된 모습이긴 하지만 이거가 하반기에 출시가 잘 되면서 실적을 끌어올려주는 걱정할 게 없다라는 3분기 너무나 좋다, 하반기 좋아진다라는 게 조금 시장 쪽에서 표출이 좀 돼야 됩니다. 무조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더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최근 들어서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드리긴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선은 엔비디아 실적은 분기마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우선 좋게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꼭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볼게요. 해외 증시 차트를 보고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폭등을 할까요? 그 포인트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상태가 잘 시장에 받아들여질 경우에 S&P 500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해서 기대치 자체가 얼마냐면 6,000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S&P 500은 몇 포인트냐면요. 5,625포인트예요. 네. 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을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시장에 받아들여지는 경기 침체 때문에 하는 거야 등 심리적 불안 요소가 가중되면서 하락 쪽의 분위기를 잡아버린다면은 시장은 최악인 경우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뭘 보셨으면 좋겠냐면은 우선은 올해는 대형 이벤트가 2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뭐 나름의 주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가 있고 이것도 몇 년 만이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네. 대선이 있어요. 이거 2개를 보시면 좋은데 우선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9월 말쯤에. 만약에 안 좋은 기대치보다 좀 벗어난 듯한 금리 인하 수치라던가 영향을 좀 불안불안하게 만드는 뭔가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했던 것보다 안 좋게 그림이 흘러가 버린다면 시장은 최소한 1주에서 3주가량은 급하게 좀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우선은 천천히 지켜봐야 돼요. 아니면은 금리 인하 때문에 9월 말에 하고 나서 시장이 반짝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 1주에서 2주 정도. 그 다음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대응을 하지 말고 최소한 10월 말 정도까지는 시장을 조금만 지켜보자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증시는요 참 거지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표현을 제가 왜 하냐면 답답한 게 많아서 그래요. 자, 보시면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의 이 거래량을 보시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게 진짜 시장이 맞나 싶을 정도의 거래 대금을 보여주는데 잘 보시면 오늘은 10조를 찍었지만 최근에 8조, 9조 이 상황이 많았었어요. 이게 하루 거래 대금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로나 때 이제 시장이 반등 나오고 했었던 때는 뭐 20조 원대도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평균치 자체를 따져봤을 때 그때 대비해 절반밖에 되지도 않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 마찬가지지만 해외 주식을 아주 쉽게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옛날이랑 달라졌어요. 실질적으로 이 수치를 보자면 우리나라 증시 요 상황이지만 기관과 개인 투자분들께서 해외 증시, 거의 다 이제 미국이겠죠. 해외 증시에 투자가 들어가 있는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조금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1,000조 원이 좀 안 됩니다. 1,000조요. 1,000조. 우리나라는 하루 거래량이 10조, 8조 요 상황인데요. 제가 봐도 누가 과연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살 것이며 하이닉스를 살까요? 금투세부터 시끄러운 상황에서. 그렇죠? 그냥 다 뭐하러 주식사, 한국 주식, 장투는 어디로? 미국으로 가자. 이 마인드가 다 펼쳐져 있어요. 더더욱 국내 증시는 단타에 대한 흐름들이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금투세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거를 현 시점에 우리나라 시장이 과연 값이 되나? 미국 증시와 뉴욕 증시에 맞춰가지고 뭔가 선진국형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값이 되는 건가? 해외 증시의 채권 이슈에도 맞물리지 못하는 이런 증시인데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네, 그렇죠? 답답할 노릇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어찌 됐든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올라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만 시대적인 흐름 상황에서 봤을 때 답답할 뿐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종목도 그러하지만 지수도 어차피 하나의 큰 종목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그렇죠? 자, 봤을 때 한 종목을 매수할 때 가치주의 성향을 보고 매수할 때 이렇게 대응을 우리 많이 하죠. 어떻게 합니까? 거래량이 없어. 성장성은 분명히 있어. 이걸 가지고 천천히 매수 대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의 관점을 봤을 때 코스피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매력적이긴 하지만 언제 과연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수없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 있죠.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은 F다. MBTI 기준으로 해서 T는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은 T가 훨씬 많은 것 같긴 해요. 이런 상황에서 뭐가 또 활발합니까? 단기 트레이딩이 대응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국내 주식으로는 단타를 하는 거고, 그렇죠? 장타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주식이다. 이게 다 팽팽하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첫 키포인트는 내일 아침, 내일 뉴욕 주식 끝나자마자 올라올 거예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정말 잘 나와줘야 되고 그게 아니면 글로벌 증시 폭락 나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시는 게 아니라 연관성을 보셔야 돼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서 10월 말 정도까지는 시장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시겠죠? 그렇죠? 꼭입니다. 그렇게 대응하셔야 되고 차분하게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단기 트레이딩은 좋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은 또 돈을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단타 치시는데 이거는 뭐 팁 중에 하나인데 이 스마트폰으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주식 때려 치세요. 컴퓨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뭐 시장이 좀 빨리 올라오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또 내일 아침에 글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읽어보시면서 시장 또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최근 분위기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당장 내일 우리 증시가 개장할 때쯤이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당장 내일의 대응 전략 세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접수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메디톡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1만 5천 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를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 2.55% 오르면서 20만 1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아직 매수가를 좀 소폭 이탈한 상황이고 비중도 30%면 적지는 않다 보니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메디톡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메디톡스 볼 건데 이걸 언제 사셨을까요? 최근에 사셨을까 아니면은 작년이실까 고민이 좀 되네요. 단가가 여기 자리인데 여기가 다 걸려 있어가지고. 자, 제가 이제 방송을 계속 여러 차례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차트의 성질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거를 설명을 드릴 때 여기 바닥에서 돌려 세우는 그림. 메디톡스는 저도 이 바닥에 추천드렸었잖아요. 정텐에서 엄청 큰 수익이 났었고 목표로 잡았던 가격, 목표가 자체가 약 20만 원 정도였어요. 도달했거든요. 왜 거기 갔을까? 항상 그렇지만 이 저점 바닥 있죠. 여기 얼추 맞물리는 이 바닥 자리 있죠. 여기 자리가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들 항상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주식이 위로 갔다가 떨어지는 경향들이 꽤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사신 건지 모르겠으나 우선은 뭐 다 떠나서 매도해야 될 자리이기도 했고 좀 조심해야 될 자리였어요. 여기를 뚫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가 상황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조금은 고민돼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조정을 좀 며칠째 주다가 돌려 세우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구조상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보자면은 꾸준하게 외인들도 있고 기관들이 연기금도 잡히고 있긴 해서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홀딩을 하시되 비중은 현 자리에서의 비중은 많이 들어가시는 건 좋지 않았었어요. 여기 걸리는 자리니까 여기 자리가 이렇게 얼추 요 라인은 지금 매수가 자리시고요. 걸리는 자리들이니까. 그래서 매수가 근처까지 온다면은 우선은 비중 고민을 해보세요. 근데 이번에 올라오면은 돌판 나올 거예요. 돌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23만 원에서 24만 원까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선 홀딩하세요. 홀딩하시고 혹여나 밑으로 깨질 경우에는 21선 돌파 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포착이 좀 되네요. 여기 자리만 좀 조심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짚어주신 자리에서 좀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다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HLB 주셨습니다. 문자로 주셨고요. 매수가는 9만 2천 원에 비중은 40%입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 수혜주로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오늘 종가 살펴보면요. 오늘도 상승불 켜면서 83,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좀 매수가 대비 많이 밀려난 모습이고 비중도 40%로 크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HLB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이게 오늘 저기 낮에 정텐에서도 상담을 했었는데 이분은 아니신 것 같고요. HLB는 뭐 여기서 매도 사인이 나갔어요. 정텐 방송에서. 네. 매도 사인이 나갔고요. 여기서 매수했고요. 여기서 또 매도 사인이 또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매수 사인이 또 나갔어요. 이랬었어요. 네, 이랬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슈가 딱 나오면은 뭐 합니까? 이슈가 터지면은 하락. 일단 그날 하락이에요. 시가 대비. 그리고 안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점화를 가는 거지. 그래서 올려 세웠어. 이게 뭐 최근이신지 뭐 지난달이신지 과거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중요한 거 하나는 차트는 다행히 잘 살려놨어요. 살려놨는데 핵심은 뭐다? 저 때 당시 주가를 저 바닥부터 해서 저 몇 배를 끌어올렸었던 자리 자체가 FD 승인에 대한 부분인데 중국 쪽과의 시너지 자체가 나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승인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이슈화가 되기에는 연말 아니면 내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선 현 상황은 비중이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여기서 돌려 세울 때 매수가 정도까지 오잖아요. 그럼 비중부터 줄이세요. 네. HLB가 10% 정도로 지금 매수 대응을 해야 될 종목이지 이게 30% 40% 가져갈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가 오면은 전량 정리하신다거나 비중을 일단 줄여보자 말씀드리고 만약에 돌파 나와서 요날 고점 기준으로 해서 돌파가 나온다면은 9만 5천 원대, 9만 후반대 나와줘야 돼요.
그래도 올라가도 결국 또 10만 원, 11만 원대 맞고 떨어질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올라오면은 우선은 비중부터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와 준다면 비중 축소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제노코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만 원에 비중은 20%입니다. 매수한 지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우주항공산업 전망이 밝다고 해서 샀는데 실패한 투자일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는 13,95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제노코는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뭘 듣고 싶으실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매수가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매수가 자리가 아마도 오래되셨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 바닥 라인을 보고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주식에서의 기본적인 대응은 하시는 분이시라 네, 잘하셨습니다. 이건 맞는데 다만 이제 아쉬웠던 점은 이 하단 추세 이탈이 나왔을 때 손절 대응을 좀 안 하셨던 게 상당히 조금 많이 아쉬워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다시 올라올 때 여러 매물벽 자체를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우선 최근 들어 상황 보시면 거의 1년 동안 멈춰 있었던 자리가 여기 16,000원부터 17,000원 정도예요. 여기가. 여기 자리를 과연 자연스럽게 돌파가 나올까? 예,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만약에 이 자리를 갑자기 대형 이슈가 빵 터져가지고 올라가 치더라도 네, 2만 원대는 또 저항선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선 현실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가능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뭐 물 타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나면서 정리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물 타는 방법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능하시다면은 우선 현 상황에 더 이상 내려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다만 한 17,000원 정도, 17,000원 정도 자리를 보고 대응하셔야 돼요. 여기 보고. 이거 2만 원까지 목 놓아서 계속 기다리시면은 지금 얘기해 주셨죠? 실패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제노코가 그렇게 이제 회사가 실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적자 포인트가 이렇게 있죠?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 방법이 싫으시다면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시면서 수익 나신 금액만큼 제노코의 손실률을 줄여 나가셔야 돼요. 파시면서. 네, 그렇게 하시면서 돈돈을 맞추는 거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빠져나오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아쉽지만 17,000원 자리를 잘 지켜보시면서 혹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종목의 수익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IS 동서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2,0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자, 1년 된 종목이라고 하십니다. 폐배터리 모멘텀이 있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고배당 매력이 있다 보니까 매도를 하기는 아깝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는 24,000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좀 매수가 대비 많이 밀려난 모습인데 자, 전문가님, 이 IS 동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볼게요. 이것저것 제가 좀 보고 있는데 회사야 뭐 원체 튼튼하니까 네, 배당 1,500, 주당 1,500원. 지금 1,500원이면은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긴 하죠. 근데 올해 이제 실적 기준으로 잠깐만 보자면은 저렇게 줄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실적이 이제 좀 많이 꺾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1,000원, 뭐 1,200원, 1,300원 정도 주다가 작년에 1,500원까지 올려놨었는데 올해는 모르겠어요. 올해는 모르겠어서 조금 고민되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선은 매력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3만 원짜리가 한 번은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회사의 현 시점에서의 동서가 결국 이제 뭐 폐배터리 이슈도 있긴 하지만은 그걸로 보기에는 솔직히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우선 저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단가 부분에 있어서 걸리는 자리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3만 원까지는 그래도 조금 쉽게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3만 원 위로 가면서 3만 2천 원, 3천 원대 가기가 굉장히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비중은 20%뭐 나쁘진 않으십니다만은 어떻게든 조금 이 종목을 다른 종목 수익 날 때 맞춰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A라는 종목을 매수 들어가고 계신데 이 종목이 플러스 수익률이 20%다. 이 종목이. 그럼 여기 수익금이랑 이거 나중에 기다리면 3만 원 정도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맞춰가지고 좀 덜어내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원 위로 가기가 진짜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2만 원 후반대가 우선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자리의 맥스 자리라서 네, 우선 좋지 않다. 우선 상황상. 그래서 우선은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3만 원 선까지 반등이 좀 온다면 비중 축소해보는 게 좋겠다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 중에 진행되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유연하게 대응 전략 세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목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0만 1,0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이 좀 다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오늘 거의 3%대 하락하면서 16만 5,1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전문가님, 에코프로비엠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게 오늘 아슬아슬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에코프로 BM 이렇고 에코프로 3% 넘게 빠졌고요. 자, LG 이제 에너지솔루션도 오늘 2%대 하락이 좀 나왔고 삼성 SDI는 네, 그래도 조금이나 올랐네요. 근데 이제 제가 엔솔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해서 분할매수 하세요 말씀드리고 수익이실 거니까 비중 줄이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에코프로비엠이 20만 1,000원이세요. 비중은 10%신데 이게 이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계륵 같은 상황이야. 이 종목 자체가. 우선 시장에서는 이 얘기를 해요. 전기차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이슈에서 이제는 뭘 주목해야 되냐면 ESS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 얘기를 계속 합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국내 주식 가운데서 엔솔이나 삼성 SDI를 좀 길게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해외 증권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있습니다. 자, 근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금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우선 상황상 봤을 때 해리스 후보가 앞선다고 있긴 하지만 뭐 우리가 미국 현재 대선 후보를 2차 전지에 좀 맞춰봤을 때 딱히 그렇다 할 뭔가 해리스 후보의 신재생 에너지 쪽에 바이든 정부가 맞춰가지고 가는 그림이 있어주면 좋겠는데 시장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받아주질 않고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도 매력도가 막 전혀 없어요. 우선은 지금은 그냥 외인들도 오늘도 매도가 좀 큰 걸로 봤을 땐 뭐 엔비디아의 실적 영향도 있겠지만 불안감도 있겠지만 다음 달에 금리 인하 포인트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선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원래는 이제 2차 전지주들이 3분기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죄송합니다. 하반기부터 해서 다시 한번 성장을 한다. 이 포인트가 컸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3분기도 아직 아니고 4분기와 내년 1분기, 2분기 포인트로 봐야 된다. 이때부터 좀 바닥을 찍을 거다라는 것이 약간 조금 밀리면서 바뀌었거든요. 물론 이제
2분기 실적이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상회했던 2차전주들이 많았어요. 수주도 많이 줄지 않았고. 그래서 긍정적인데 우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도 최근에 2차전주들은 나쁘진 않지만 혹시라도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 근처가 오면은 좀 일단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필요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정리하시기도 힘드신 게 마이너스 한 17, 18% 되실 건데요.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또 크게 갈 수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누구도 현재는 2차전지 쪽으로의 관심을 많은 비중을 두지는 않아요. 혹여나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나 잘 나올 경우에는 다시 IT 쪽으로 집중이 좀 되겠죠. 뭔가 누군가가 2차전지주들을 좀 끌어주면 좋겠는데 현 분위기상에 미국도 그렇지만은 별다른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계륵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되신 거 연말 내년까지 어차피 보고 투자가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장투의 관점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조금 현 상황이 좀 답답하시더라도 기다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차피 성장은 ESS 쪽으로 갈 거고 에너지 저장 장치 이슈를 가지고 2차 전지 쪽은 죄송합니다. AI죠. 자, AI 쪽에 데이터 센터 이슈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공동 성장하는 그림은 나올 거니까 시간은 조금 걸린다는 점. 실적으로 ESS가 본격적으로 매출 확대 포인트로 들어가는 시기 자체는 올해는 절대 아니고요. 내년 하반기 넘어가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ESS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긴 호흡으로 잘 홀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달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 텐데요. 한전산업 문자 상담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6,0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 1.16% 내린 12,790원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지금 매수가를 조금 이탈한 상황이시긴 합니다. 자, 한전산업 상담을 좀 많이 주시는 종목인데, 자, 전문가님, 이 한전산업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자, 한전산업 차트예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좀 이쯤 얘기하면은 이제 제발 이런 고점에서 안 사시는 분이 생겨야 되는데 맨날 생겨요. 매수하려고 딱 매수할 때 그 전에 고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3번이나 있어요, 이거는. 이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 개인분들께서는 매수하지 마라. 이거는 선수의 영역이다. 이거를 수없이 얘기하는데, 자, 그 다음 또 보면은 차트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차트는 이거 오르기를 바라고 있죠. 그쵸? 반등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고 차트에서. 자, 근데 차트 거꾸로 돌려볼게요. 거꾸로 돌린 거예요, 차트. 자, 이 상황 뭐예요? 차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이 드냐고. 차트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또 어떻게 생각 들어요? 오를 것 같다고 차트가 지금 보면. 왜? 1, 2, 3 바닥, 4 바닥 찍고서 반등 나올 것처럼 생겼잖아요, 차트가. 그렇죠? 거꾸로 보니까. 그죠? 눈에 들어오잖아요. 사람 심리가 계속 바뀐다고요. 그래서 매수 대응 하실 때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런 것도 잘 봐주셔야 돼요. 그냥 차트 오른쪽 누르면요. 거꾸로 보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 키움증권 기준입니다만. 다 돼요, 증권사마다.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주가가 되돌리는 게 어제 좀 나와주긴 했어요. 큰 바닥에서 이런 그림이 있어. 여기. 끝자락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단기 패턴상에서 자리는 우선은 일시적인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기는 해요. 보면 여기에 바닥을 다지면서 가는 그림과 여기 약간의 얼추 비슷한 자리이기 때문에 맞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끝자락, 지지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우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왜 제가 이거 우리 기술 우진 엔텍부터 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트 다 보시면 이날 7월 18일 날 다 고점 찍고 다 내려왔잖아요. 이날 왜요? 체코 원전 이슈였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은요, 네, 이슈가 전 세계 마찬가지긴 한데 체코 원전 승인 나면서 무슨 말 터진 거예요? 이슈 소멸이었잖아요. 그죠? 원전 우리나라가 됐어. 그 다음은 모멘텀 거리가 뭐예요? 없어. 언제 생겨요?
내년 2, 3월에 체코에서 다시 얘기가 나와야 돼. 우선 협상자 대상일 뿐이라고요. 결정 내린 거 아직 아니야. 미국에서 좀 얘기 나왔죠. 기사로서. 야, 한전, 쟤들 우리 기술 쓰고 있어. 저거 안 된다 이거야. 딴지를 걸어 체코에. 근데 체코에서는 근데 무마시켜놨어. 근데 분위기 자체는 우선은 이게 이슈화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원전 쪽은? 다 연말 내년이라고요. 내년 상반기라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반등 나와도 일시적인 반등으로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가 나오는 거지 회사가 살아나면서 가는 그림 자체가 지금 원전주 전체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바닥보다는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우선 홀딩을 하시되 가능한 한 단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 16,000원짜리가. 그런데 이번에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정리는 해주셔야 돼요. 정리는 꼭 해야 돼요. 그리고 걸리는 자리가 어디 있냐면 걸리는 자리가 제가 이것도 수없이 얘기했었던 자리잖아요. 무슨 자리? 떨어질 때 반드시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라고 얘기했었던 수없이 얘기했었던 자리. 항상 똑같아. 장대 양봉의 끝자리. 장대 양봉의 끝자리. 장대 양봉의 끝자리. 자, 끝자리 라인이 얼마냐면 여기가 14,600원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추. 자, 이 자리가 저항 자리잖아요.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손절이고 올라오게 되면 치고 가요.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장대 양봉의 그날의 끝자리. 왜 중요하냐면 거래량이 터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야, 나 팔아야 돼. 돌파한다 그러면 기다려준다고 사람들이. 왜? 거래 대금 보면 나오잖아요. 답이. 왜 장대 양봉의 끝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떨어질 때 저항 자리, 오를 때도 저항 자리라고요. 그러면은 15,000원 좀 안 되는 자리인데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가는 게 우선 봐야겠죠.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갭으로 또 떨어진 자리, 또 여기도 있고 또 나오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선은 뭐예요? 최소한 15,000원 가기를 좀 기다려 봐야 돼요. 15,000원 도달하면은 그때 보고 16,000원 갈지 여부가 판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악인 경우는 마이너스 한 7, 8% 정도의 손절도 각오해야 돼요. 근데 우선 지금은 손절은 아니야. 지금은 돌려 세우는 자리에 나와 있고 여기 이 라인 근이 하단 자리, 요 밑에 요런 자리 있죠? 여기 자리는 매수 자리예요. 그래서 손절은 안 되고 홀딩을 하셨다가 돌려 세우는 거 보고 연락을 주시던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15,000원 선까지 올 수 있는지를 잘 지켜보셔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15,000원 선에 도달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주셨고요. 매수가는 26,400원, 비중은 10%입니다. 아파트 붕괴 사건이 있기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2, 3% 정도 소폭 수익도 났었는데 매도를 못하고 주가가 더 빠져버렸습니다. 매수가까지 온다면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더 끌고 가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25,550원으로 그 매수가보다 소폭 좀 아래긴 하지만 그래도 매수가 근처긴 합니다. 자, 전문가님, 매수가가 온다면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봐도 될까요? 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매수가까지 왔어요. 그리고 살짝 돌파했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게 보시면 원래 매도를 하셨어야 돼요. 아마 아실 거예요. 윗꼬리 2개 나왔잖아요. 이거. 윗꼬리 2개 나왔잖아요. 윗꼬리 2개. 봉이 이렇게 떴잖아요. 이거. 망치가 떴잖아요. 영망치로 가면은 바닥에서 이제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라 좋은 그림이지만 망치 모양으로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이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2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빠졌잖아요. 네. 이거 혹시라도 일시적인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 근처라도 오면은 파시는 게 맞아요.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근데 이미 어제 자리에서 매도가 나왔었던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고민되긴 하는데 우선 분위기상으로는 매도해야 될 자리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오늘 좀 크게 빠졌으니까 일시적인 급반등이 내일이라도 나오면은 저는 이거 정리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른 종목으로 바꿔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건데
저는 그 새로운 종목을 또 언제 들어갈 거냐? 9월 금리 인하 상황 보고 10월 말이나 들어갈 겁니다.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은요. 저는 그래요. 금리 인하를 지켜보고 시장이 안 빠지는지 올라가는 체크를 다 한 다음에 대응해도 괜찮거든요. 네, 진짜요. 안 그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금리 인하 했는데 시장이 나쁘게 받아줘.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아, 정신 못 차려. 그렇죠? 근데 좋게 받아줬어. 그러면 또 어떤 이슈가 되죠? 우리나라 코스피의 저평가 매력이 높아져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혹시라도 반등 나오면은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매수가까지 반등이 온다면 조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9월 금리 인하 상황 지켜보시면서 10월 말쯤에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시점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포스코 DX 주셨고요. 매수가는 35,000원, 비중은 40%입니다. 네, 이 포스코 DX 상담 단골 종목이거든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거의 4%대 하락을 보이면서 26,0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단 문자 내용을 보면 너무 많이 빠졌는데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자, 전문가님, 손실을 좀 줄여볼 수 있을까요? 손실은 줄일 수가 있죠. 굉장히 오래 걸리면. 사실 2차 전지주들 뭐 한참 얘기할 때 네. 저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같은 거 얘기할 때, 에코프로 BM 얘기할 때 작년 여름 때 고점입니다. 나오세요라고 말씀을 좀 여러 차례 드렸었기도 했었고 포스코 라인 뭐 좋긴 하지만 현 상황의 추세는 이게 언제 다시 되돌릴지 여부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큰 틀에서 말씀드려 봤을 때 뭔가 이 업종에 대한 붐이 필요하잖아요. 붐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ESS 테마가 형성되거나 크게 형성되면서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작은 종목이 아니라 2차 전지주들은 담화가 크잖아요.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등 뭐 포스코 라인들, 그렇죠? 엔솔부터 해서 삼성 담화가 다 크잖아요. 이 종목 전체를 끌어올려 주기엔 어떤 특정한 아주 커다란 모멘텀 거리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은 없어요. 해리스가 뭔가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해리스는 지금 이쪽 신재생 쪽에서의 얘기 자체를 거론조차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뭐 우리가 솔직히 2차전지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ESS의 성장에 맞춰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내년 말인 거고요. 25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해리스 오버가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계륵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2차 전지주들은 완전 호되기 힘들어지겠죠. 정책을 축소할 거니까. 완전 없어지면 못하고 축소 중이니까. 해리스가 또 된다고 한들 뭔가 당장에 바뀌는 게 크게 변화는 없을 거고. 그래서 우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어차피 2차 전지주들 매수하신 분들의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의 대다수 분들은 기다리면 갈 거야. 내년이면 가겠지. ESS고 뭐가 다 좋아질 거니까 올라갈 거야. 그 생각으로 사셨잖아요. 그렇죠. 기다리셔야 되고 그게 마음에 안 드신다면 못 버티겠다면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매수하셨던 35,000원짜리는 참 매수하기에 굉장히 꺼려지는 자리예요. 왜 그러하냐면 왜 이 자리에 매수하셨을까요? 과거에 하셨나요? 보면은 여기에 이제 나름의 단기 고점 꼭지 빼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저점 지켜줬던 자리 그렇죠? 나름의 좀 큰 바닥 자리거든요. 여기가 이탈 나오면은 손절이 나오는 자리라서 여기 자리 있죠. 35,000원 자리가 조금 그 대응하기가 좀 많이 껄끄러운 자리예요. 여기를 이제 보고서 바닥이구나 생각하고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못 갈 경우에는 반드시 정리하고 원금을 지켰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안전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 이탈할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조금만 손절 나도 파는 게 맞아요. 사실 손절 자리는 이미 다 지나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보면은
여기 자리 있잖아요. 여기 뭐 양봉들 떴던 자리, 이 자리가 나름 저항선 자리가 형성은 되어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되게 차트가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에코프로 BM도 아까 보니까 되게 안 좋았었는데 좀 걱정스럽네요. 그래서 우선은 비중도 조금 크셨던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우선은 기다려 봅시다. 근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내년 연말 끝자락으로 가면은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종목이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단 하나, 현실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코스피가 올라줘야 돼요. 코스닥이랑 같이. 코스피가 위로 올라가면서 뭐예요? 포스코 2차 전지주들 머리끄덩이 잡고 끌어올려줘야 돼요. 야, 너도 같이 따라와. 뭘 안 따라오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가줘야 돼요. 시장 자체가. 그게 아닌 이상은 쉽게 가긴 어렵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현실적인 내용 말씀드려봤으니까 좀 우선은 홀딩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은 조금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더 홀딩해 보시는 전략 짚어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보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넷마블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8,1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일단 7만 원 고점도 한번 계셨는데 그때 이익 실현을 못 하셨다고 해요. 지금도 소폭 수익권이긴 한데 불안해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시세를 한 번 더 노려봐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게임즈의 앞날을 영 모르겠네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는 69,900원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소폭 수익권이긴 한데요. 자, 전문가님, 게임즈의 앞날 어떻게 보실까요? 게임즈 앞날 괜찮을 것 같은데 7만 원대 매도가 여러 차례 신호가 나왔는데도 정리를 못 하신 게 너무 아쉽네요. 근데 이게 또 많이 아쉽네? 그쵸? 본인도 많이 아쉬우실 거예요. 그쵸? 네. 이번에는 잘해보자고요. 자, 여기 이렇게 흐름이 있었어. 이게 7만 원짜리. 자,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여기 구간대에서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일단 버티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버티면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다시 갈 건데 이번에 돌파가 7만 원대 위로 나와주면은 한 번 더 크게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예전부터 해서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뭐 중국 파노부터 해가지고 시끄러운 부분이 많긴 했지만 게임주들은 이제 바닥을 찍은 만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돌림 반등을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예요. 뭐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좀 보고 있는 종목인데 야금야금 이러고 있어요, 바닥에서. 이런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선 한 번은 기관 들고 그렇지만은 외인들도 관심을 갖고 볼 종목이니까 우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 넷마블은 회사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려 세우면은 7만 원 넘어가면은 많이 갈 수도 있으니까 우선 홀딩하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또 좋다 보니까 7만 원 선을 돌파한다면 그때 한번 수익 실현해보시는 전략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중에 진행되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도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0월 말까지는 관망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선 단기 매매 전략을 취하는 게 좋겠다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메디톡스는 23에서 24만 원까지도 돌파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HLB는 반등이 온다면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